오늘부터 또 4주간의 기본 이론 수업과 테크닉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안쪽, 안에 있어요. 컴퓨터 이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열펌 하는데 열펌 원리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중간에 막혀요. 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커플에 걸리면 뭐 때문에 잘못된 건지 이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론 공부하는 걸 되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만 열펌을 어렵지 않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닉은 뭐 한 몇 개월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프린트물 나눠줄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20번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번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지금까지 제가 23년 동안 열풍 교육을 하면서 20번을 읽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게. 이 몇 장 되지 않는 걸 왜 20번을 못 읽냐고. 그죠? 그러니까 20번 정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열펌이 이렇게 해서 약을 쓰는구나. 어떤 모발에 어떻게 우리가 4대 열펌을 하는데 각 4대 열펌을 어떻게 환원을 하고 몇 도로 하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토대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으로 하면서 이 나눠지는 프린트 레시피하고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갔을 때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안 되면은 항상 실습할 때 헷갈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요즘은 현대열펌 하는데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너무 손상이 많아요. 손님들이. 그게 아마 열기구들을 집에서 쉽게 쓰고 염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펌이 갈수록 더 미용사들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벚꽃펌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펌을 하니까 고가 열펌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딴 데 가서 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여기 오면 좀 비싸도 잘 나와. 손님들은 10만원, 10만원 더 주더라도 내 머리가 망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나와야 오는 거지. 싸다고 공짜로 가서도 안 가잖아. 그죠? 모델 한다고 해도 잘못될까봐. 우리는 각 지역에서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은 열펌을 가장 잘하는 미용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펌 하는데 모든 미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화라는 거를 하면서 어려워해요. 그죠? 근데 그 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이 무르거나 부드러진 걸 연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물질이랑 모발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져 버리면 그건 망친 거예요. 왜냐면 배추에 우리 겉절이 느낌으로 우리 겉절이 먹고 싶어. 근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절임 배추 돼버렸어. 그럼 겉절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우리는 열펌 할 때는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겉절이 느낌으로 환원을 해서 펌을 해야 되는데 연화를 하니까 건강 모발들은 뭐 알파 3, 4, 5, 6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연화가 되더라도 펌가 나와. 근데 두 번째는 이미 첫 번째 연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모발에 두 번째 펌할 때는 안 되는 거야. 펌가 더 늘어지고 모발은 손상될수록 연화가 많아질수록 똑같은 옷들을 썼을 때 컬력이 늘어지고 작아져요. 탄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화를 보는 게 아니라 환원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가 환원인지. 그죠? 그러니까 연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방법.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롯들을 감아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오류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는 건강하고 여기는 염색 한두 번 했고 여기는 염색을 세네 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로또를 약을 바르고 또 감아놨어요. 약도 다르게 발라야 되지만은
로트를 감았을 때 건강 상태하고 보통하고 손 상태하고 감기는 그 탄성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금방 손상돼서도 약한 약 발라도 금방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감겨요. 건강 오래 둔다고. 근데 시간을 같이 둔다? 여기는 과해질 확률이 많다고. 여기가 잘 감겨 있다? 여기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감아서 보냐고. 그 다음에 연화를 보는데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뿌리는 건강해. 여기는 어떻게 연화 테스트 할 거예요? 여기도 로또 감아요? 아니잖아요. 그 미용사들이 같은 거를 보면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연화를 본다고. 여기를 당겨봐. 여기도 당기면서 옛날에 다 꺾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또 어떻게 당겨보냐고. 그럼 여기를 꺾어봐요? 여기를 다 꺾어보죠. 같은 약 발라놓고?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방법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시드 기하를 끄는 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지정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이미 모발에 발라서 연화가 잘 됐다? 그러면은 과연한 거다. 연화 이코르 과연화예요. 똑같은 말이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화를 보고 약 바르고 나서 연화가 잘 됐어. 모든 명사들이 그래요. 열펌은 연화만 잘 보면 된다 그러거든요. 열펌은 연화만 잘 보면 되니까 열펌 망치는 거예요. 연화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여기까지 모발에 발랐어. 이 시점까지는 이제 환원이 됐다 싶어요. 환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연화가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보고 열펌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원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미용사들의 대부분이 열펌이 어려운 이유가 옛날에는 이 연화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발 대체적으로 건강했어요. 건강 손상모만 가지고 펌을 웬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건강, 손상, 극손상, 탈색 모발 정도까지 데미지 레벨이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펌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환원법도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 연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펌을 해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운 좋으면 잘 돼. 기도 잘한다고 중하고 기도 잘한다고 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운빨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펌은 과학을 운으로 해요? 정확히 원리를 하는 거죠. 자, 열펌의 손상 원인. 그 모발에 맞는 약보다 센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한 3번 한 모발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pH 9.1 썼다. 그러면 바르면서 바로 과연화 되어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염색을 한 번도 안 한 모발이에요. 근데 9.3 썼어. 근데 딱 그 환원 시간만 맞춰야 되는데 연화를 볼 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열펌을. 그 다음 시간을 잘 맞췄어. 환원 타임을. 근데 모발 속에 일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이 가하면 모발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까지 잘 봤어. 근데 그 모발이 견딜 수 있는 열펌의 열의 임계점보다 높아가면 또 타는 거예요. 모발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열펌에 손상되는 것들은 너무 다양해요. 손상될 수 있는 거를.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라도 놓치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부터 모든 열펌, 4대 열펌, 매직, 아이론, 이타 세팅, 이 열펌 기구들의 수소계열 임계점, 그 다음에 그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이거에 맞춰서 펌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펌할 거를 세팅으로 하고, 세팅으로 해야 될 것을 디지털로 하고, 세팅으로 할 거를 아이론을 하고, 아이론을 할 거를 세팅을 하고, 스타일 펌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하고 좀 더 다른 스타일을 나버리고 또 효과가 떨어지는 스타일이 나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C컬 펌을 하는데 데미지 레벨이 많지 않아. 그럼 아이론 해거든요. 근데 이걸 디지털 만다? 그러면 삼각김밥이 돼요. 세팅을 만다? 이게 온도 높잖아. 세팅은 온도를 1분이라도 좀 높게 쓰면 여기가 명확하게 져버려. 또 삼각김밥, 마늘머리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C컬, CC컬이나 CS컬이라든가 뭐 요즘 허브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머리 할 때 손상 정도는 다르겠지만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 그럼 아이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뒤집어도 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세팅을 하는 거죠. 뭐 28mm로. 아이론은 24가 제일 크잖아요. 파만 그것 중에서. 근데 더 크게 하고 싶어. 28mm 해야 돼. 이럴 때는 이제 기계가 필요해요. 마늘 머리 안 되겠죠. 젤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일단은 우리가 펌을 할 때 이 스타일을 손님들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기계로 그걸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되는가를 알고 되는데 미용실마다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해. 그러니까 그 최고의 결과를 못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있어도 없어. 기계를 안 사. 부족해. 그러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우리만큼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용실은 우리나라에 없다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열펌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갖추고 있으면은 크게 실수할 일이 없죠. 안 그러면은 기계가 부족하면은 더 고도의 기술이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열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처음 수업 들어가는 분들 계시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발이에요. 모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발의 구조. 이게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발의 강도나 약한 걸 떠나서.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탄수를 중심으로 모발이 이게 하나가 시스테인이에요. 이게 두 개지면 시스테인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게 쭉 많아지면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폴리페탈이 그러잖아요. 폴리가 많은 뜻이니까 이 페탈이 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 그런 거예요. 단백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펩티드 결합이라는 거는 여기가 쭉 이어진 걸 가지고 이거를 끌어놓고 수소 결합을 시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펌은 우리가 환원과 산화작용만 이루어지는데 열펌은 환원과 수소 결합, 산화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반 펌으로는 손상이 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을 좀 더 오래 둬도 손상이 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을 안 쓰니까. 열펌은 열을 쓰기 때문에 일반 펌보다 약을 더 약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 되기 때문에 더 약하게 써서 펌가 나와. 자, 여기서 이게 모발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파마 약이에요. 파마 약인데 이거를 모발에 이렇게 우리가 바르잖아요. 그죠?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 연화를 보기 위해서 바르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환원과 연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환원이 된 다음에 연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펌제를 바르게 되면 여기 SS 환결합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수소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펌제, 일제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뭐 대다수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환원제가 들어가 있어요. 펌제 이 시스템에 끌어놓는 거.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100명이라 그러면 여기 환원제가 6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100개라 그러면 6개가 들어가서 이거 끌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은 뭐예요? 이 H라는 수소 전자를 얻었다 그래서 환원이라고 해요. 얻으면 이게 끊어진 거예요. 여기 각각 붙어.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한 명이 와가지고 따로 손을 이렇게 잡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연화를 보느라고 당겨보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지면 이게 치호가 D치호 됐다 그래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러거든요. 그 D치호가 되면 이게 환원이 된 거예요. 근데 D치호가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연화를 보면서 너무 오래 두다 보니까 모발 자체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이 끊어지면서 피질의 모발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알칼리들에 의해서. 약해지지 않은 시점까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모발은 이 정도 약으로 몇 번이면 환원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발을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알파 1부터 베타 10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1이라면은 아주 끼껍슬. 예를 들어서 베타 10이다 그러면 완전 증모. 그리고 각 모발들이 어느 정도의 모발인지, 그 다음에 염색이 됐으면 이게 얼마나 약의 흡수가 빨리 되는지, 그 다음에 모발 자체가 흡수성 모발인지 발수성 모발인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염색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게 모발이 약간 흡수성을 변해요. 약을 빨리 잘 받아들여. 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만 세게 되면은 모발이 축 처져버려요. 거칠어지고. 어떤 모발이요? 나이가 들어 가늘어진 모발들. 예. 원래 두꺼웠다가 가늘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끊어지는 것만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표준 한원 레시피인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표준 한원 레시피. 이게 우리가 4대 열품에 대해서 다 내가 적어놨어요. 각각 몇 도로 하는지, 몇 분으로 하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펌이나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가장 강한 곱슬머리 보셨죠? 그거를 알파 1이라 그래요. 1-1 모발. 자, 너무 모발이 강하니까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pH가 약하면 큐테크를 못 내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알칼리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뭐 암모니아, 석탄, 석탄, 네. 그래서 큐테크 열게 만들어.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환원제가 들어서 시팅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가 높으면 환원제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환원제는 다 비슷한데 그 암모니아 성분 같은 큐티클 열어주는 성분이 좀 높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글을 땄는데 세정력이 세다 생각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시트에 깔아놓는데 1-1 모발은 pH가 보면은 저기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발 펌제들은 이게 이 환원력으로 따지면 열품하게 하는데 가장 환원력이 뛰어나면서 과인화를 덜 시키는 레시피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펌제는 pH가 높다 그래서 연화가 잘 된다 그래서 펌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환원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이 되게 센 약인데 곱슬 모발에 1-1 모발에 발라놨는데 30분을 둬도 안 펴져. 그거는 환원력이 없는 거야. 약의 강도는 높은데 환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펴지는 거야.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고객님 오셨는데 한 40쯤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 정도 돼. 이렇게 곱슬이야. 그리고 여기는 매직을 했어. 이만큼. 여기는 1-1약을 썼고요. 여기는 5-1약을 썼어요. 이렇게 강한 모발과 제일 센 약과 제일 약한 약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고객은 여기를 살짝 넣어달래. 뻗치지 않게.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 곱슬머리는. 근데 여기는 매직이 잘 돼 있어. 우리 고객님이 보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일로 오시고 서울분들이 바쁠 때는 가맹점 가서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내가 홍보만 해놓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의점 가서 하신 거야. 우리 원래 단골 고객님인데. 근데 머리를 이 강한 곱슬머리를 해왔는데 매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면 한 번 걸려서 왔기 때문에 손상 없이 잘 돼 있던 곱슬 매직이. 그래서 다른 데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구의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하지 왜 또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시간이 남아서 일로 왔어 그러더라고. 교사인데 원장님 기억할지 모르겠네. 구의점 원장님 기억하죠? 완전 강한 곱슬머리. 여기는 1-1로 한원했어. 여기는 산성 펌장 썼어요. 근데 이 모발에
암 1-5바는 매직이 잘 돼 있잖아요. 꼬슬머리는 펌을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산성만 써야 돼요. 여기다 간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알칼리에서 큐티클이 열리면서 파마가 너무 잘 나면서 부시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매직이 돼 있다. 안되시 않고도 머리죠. 매직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정도는 세팅 파마로 2호로 말면은 잘 되는 거야. 매직이 돼 있대요. 근데 여기다가 산성건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장 썼다. 펌 한 번 했으니까 3-약을 썼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이 돼버려. 그럼 밑에 그 산성봉자 쓴 데는 한 7번 봐요? 한 10분 봤어. 10번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올려놨는데 내가 써놨죠. 빅번 안 찍었는데 그 최근 단발머리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르고 16mm, 18mm 끝을 다 말았어요. 18mm, 10mm 끝을 한 바퀴만. 근데 말았을 때 살짝 말았어. 열을 약하게 한 140도로만. 그리고 나서 결 작업한 거예요. 그 정도 나왔으면 좀 더 세게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이게 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시지 않게. 그냥 결 작업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머리를 하는데 이런 머리들이 이런 곱슬머리에서 C컬펌, CS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 작업을 잘해야 돼요. 하는 거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펌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강한 곱슬머리는 1-1야 쓰는 거예요. 근데 발랐는데 내가 쓰는 약을 모발에 약을 발랐는데 곱슬이 안 펴졌다고 약을 버려야 돼.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있어봐야 안 되는 거야. 이 백추를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이 안 절여지면은 뭐 한 6시간 절여야 되는데 막 10시간, 12시간 돼야 절여져. 소금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잖아요. 그럼 절여 배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소금이. 시간만 걸리고 빨리 김장해야 되는데. 펌도 마찬가지. 15분, 20분 만에 강한 고슬머리도 환원이 다 돼야 돼. 근데 안 되고 있으면 모발 알칼리에서 모발 자꾸 약해 만지는 거야. 매직했을 때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곱슬은 이렇게 심한 고슬머리도 약을 발랐을 때 딱 펴졌죠. 그걸 펴졌어. 그럼 매직하면 다 펴져요. 감고 났을 때 약간 올라오지만은 약을 발랐을 때 펴진 모발들은 열 되면 다 펴집니다. 있죠. 근데 잘 안 됐어. 그럼 잘 안 펴져요.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수분 매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납치대야 바로 원래 발라가지고 그 부분에 납치를 발라. 잘 안 펴진 거 있죠. 그 다음에 원래 바르면 200도 땡겨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거든. 이렇게 해서 매직을 땡겨서 중화하면 다 펴져요. 그리고 많이 잡으면 안 돼요.